결국 망신만 제대로 당한 이낙연 씨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애초에 많은 시민들의 예상처럼 이준석 씨한테 제대로 이용당한 건데요. 물론 이준석 씨 또한 결코 얻은 것만은 아닙니다. 둘 다 나락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결국 이준석 씨와 결별을 선언했죠. 애초에 이들이 통합할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1일 만에 다시 독자 노선을 걷게 됐는데 결국 6억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낙연 씨는 이준석 씨를 향해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 낙인과 혐오의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 한마디로 이준석 씨 또한 명분도 가치도 전부 다 잃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이 통합하기와 이낙연 지우기를 기획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새로운 미래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단 이낙연 씨 입장에선 민주당으로도 다시 못 오고 그냥 망한 거죠. 이용만 제대로 당하고 정치적 능력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냥 망했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씨는 국민께 사과하겠다,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선 다른 문제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걸로 그냥 퉁치고 가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길 기대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준석 대표 특유의 매기기, 조롱하기입니다. 지금 진짜로 좋은 일이 많길 기대하겠습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인데요. 이준석이 국힘에서 팽당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냐? 어딜 가나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거란 건 다 예상했다, 이준석의 그릇이 못 된다, 10여 년간 정치권에 있었는데 당대표 된 거 말고 보여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준석 씨 비판뿐만 아니라 이낙연 씨라든지 양양자 씨라든지 지금 총선 앞두고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다가 결국 저렇게 다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청조 같다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히 보조금 반납하는 거 잊지 말아라, 사퇴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 이준석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센데 여기에 놀아난 이낙연 대표 또한 뭐 잘한 거 없단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개혁신당 박원석 씨처럼 국민도 속고 나도 속고 이랬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여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월간 조선에서도 이준석 씨를 계속해서 비판해온 바 있는데요. 겉으로는 전략가를 자처하지만 막상 자기 선거 3번 다 떨어지고 마삼 중이란 얘기죠. 대선 때도 가출하고 전대 때는 천하용인 전멸하지 않았냐. 자기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전략가란 식으로 띄우는 게 바로 김종인 씨인데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반대했었다. 근데 지금 이준석 씨는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자기 위로만 하고 있으니 월간 조선에서도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대선 승리에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냐, 본인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남은 건 윤석열의 장기말로 여기고 2차례 가출 쇼나 하고 그 많던 비단 주머니는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선거는 다 떨어진 사람이 주변의 천하용인도 득표율을 보면 처참할 정도로 전당대회에서 전멸했는데 도대체 무슨 제갈량 행세를 하고 있냐 이거죠. 결국 이준석의 전략은 수준 이하라는 평이 지배적이라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세대와 선거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면서 자기 비단주머니 많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손편지, 윤석열차, AI 윤석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깎아내릴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정말 잘한 겁니까? 이게 대통령 바보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족발열차 가장 끔찍한 논란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생각 없는 사람인지 저렇게 족발열차라는 멸칭만 남았는데 이걸 만든 게 이준석 대표의 비단주머니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이 비단주머니라면서 실컷 자랑하고 열심히 광팔고 있길래 이건 윤석열차가 아니라 우리들 기억에 남은 건 족발열차, 말 그대로 나락열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페이스북까지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가서 이쯤 되면 나락열차 아니냐, 비단주머니도 다 터진 것 같고 타당 후보 페이스북 와서 댓글로 조롱하기 전에 당내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글을 남겼고 이 댓글의 마지막으로 이준석 씨한테 페이스북에서 차단을 당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쿨한 척하고 모든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처럼 하고 자신은 어떠한 논쟁도 주고받는다는 이미지만 남겨놓고
막상 멘탈 터지니까 저렇게 바로 그냥 페이스북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페북 차단 풀지도 않고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질문을 해도 그것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마삼중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쿨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도 마삼중이라고 지적하며 그 비책의 효과가 뭐냐, 2030의 남성들의 희망인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준석 수호 집회에는 7명만 나왔다는 소위 칠무에도 엄청나게 민망한 역사로 남아있는 장면이고요. 제갈량 호소인을 열심히 자처해왔지만 결국 게르, 빛 좋은 개살구, 이게 월간 조선의 평가입니다. 본인은 천재적인 전략가 행세하면서 세대포 이론을 얘기해왔지만 막상 남은 건 이준석 씨에 대한 역포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삼중은 소위 능력주의라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식 생각을 조금 더 세련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라인에서 감당 불가능한 짓들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일부 펜코 유저들이 결합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다시 터질 수밖에 없는 논란들이고, 본인도 주체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여태까지 남들 쑤시고 다녔기에 그걸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그 민낯을 까발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마삼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그의 지지자들이 와서 열등감이네 뭐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1도 안 먹히니까 그럴 시간에 그들 이야기를 차라리 전달하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외로도 TV조선에선 지금 단독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하위 20%에 31명 명단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런 보도는 말이 안 된다. 평가위원회가 공관위원장한테 전달한 명단은 위원장만이 가지고 있고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 한다. 저렇게 추측성으로 허위사실 기사화하는 거는 선거운동 방해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저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의 반발에 황골탈퇴를 위한 진통이다. 지금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고요. 원래 혁신이라는 건 그 언어가 가진 의미처럼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인물들로 공관위가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이라 국힘과는 다르다는 거고요. 본인은 동의하지 못하는 평가들도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언론이 또 거기에 마이크를 갖다 대주면서 민주당 욕해라, 이재명 대표 사당하라고 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넙죽 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김영주 같은 정치인들이죠. 정말 부끄럽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위 20% 대상 의원들한테 언지를 줬다는 얘기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반박한 만큼 더 이상 저들의 언론 프레임질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지지자들도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이 냉정한 심판을 받고 시대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시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무슨 이재명 사당화다, 무슨 본인이 억울하게 탄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한동안은 이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너무 휩쓸려서 안 된다고 보고요.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